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며칠간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서 독감과 바로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의에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또 박안주 수석부대표는 AI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장 방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호중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을 만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대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 격에 맞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 의결로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 의무를 다해야 할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내년에 이번을 포함해서 2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왔는데, 한 차례 더 늘려서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걱정되는 것은 우리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시장에서의 실물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2~3차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실물 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 가계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보고에서도 이미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수출 부문보다는 내수 부문의 위축에 있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내수 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주문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700만 자영업자, 가족까지 합하면 2천만이 되겠죠. 그리고 2,500만 세입자들에게 가계 부담을, 그리고 영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가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내년 한 해에 한시적으로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전월세,
전월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고, 특히 이 세입자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해온 이 정책 중에 가계 소득을 줄이는 이 정책, 다시 말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출 우려가 있는 정책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을 낳을 파견법 추진과 그리고 성과연공제 도입입니다. 이 성과연공제와 파견법은 오히려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에 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정되든가 아니면 추진 시기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회를 갖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부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 간 정책 협의회가 열려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민생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엽 제1정책위원장의 공개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우리 당 정책위에 와서 경제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성장은 정체되고 내수는 둔화되고 고용은 하락하고 분배는 악화 중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부인해왔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인해서 이미 안보 문제가 냉전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는 경제 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중 간의 경제협력, 경협의 악화입니다. 사드 문제 초기 때 일부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중국의 7단계 한국 제재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단계까지 비용이 들지 않는 제재가 주요였습니다. 모두 중앙선전부에서 하는 여론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부터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단계의 비관세 제재, 11월 23일 LG 삼성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5단계 위법상 조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11월 29일 중국 내 롯데 계열사 세무 소방 안전점검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미 트럼프 신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미중 간의 경제 냉전이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사드 배치 완료를 5월달로 앞당긴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6, 7단계 경제 조치가 내년 상반기에 현실화되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단계는 차이나머니 최소 2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이나머니 철수와 7단계 수출입 통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 철수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채를 단시간에 팔아치울 경우 국채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할 수 있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임을 경제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상외교는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를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더욱 악화시킨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 이상 군사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실효성도 없는 안보, 냉전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 정부는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대행에 불과한 황교안 총리가 무작정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정부에게 넘겨야 될 문제입니다. 중국의 제재 조치가 단계를 높여 우리 턱밑까지 차 있고 내년 초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경제 냉전이 시작되고 현재 탄핵 결정 조기 대선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사드 배치 완료를 5월 달로 앞당긴다는 것은 냉탕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얼음을 들이붓는 전략적 오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드는 냉전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입니다.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보수 정권이 오히려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경거망동을 즉시 중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병원 부대표의 공개 발언 듣겠습니다. 예. 국회는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에 사회개혁과제 입법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19대 국회는 최악의 입법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옳고 그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진영 싸움에만 몰두한 국회에 있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이유는 협치를 통해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담보할 사회개혁과제를 입법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20대 국회에서도 협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켜봐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는 국회 내 집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 역할에 충실했던 친박이라는 정치적 패족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부역자 역할만 할 뿐이었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입법을 외면하고 오히려 심지어 국회에 대해서 방해했던 세력이 그들이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그들 스스로 못하게 망쳐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친박은 탄핵 이후에 패족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소멸하는 족속입니다. 이제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탄핵 가결에 찬성했던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사회개혁과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탄핵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권 욕심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옳음을 선택을 했고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재벌개혁, 검찰개혁, 공영방송개혁, 노동개혁과 이례지침을 폐기하는 문제, 국정교과서 폐기 등 해내야 합니다. 입법으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친박의 방해 공작으로 방치됐던 개혁 입법 과제를 입법화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이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2016년 대한민국 촛불 시민혁명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강원 제2정저위원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박광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 그리고 정치인들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수사를 했고 특검도 이 부분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세점 추가 선정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정부의 옳은 자세일 것입니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모든 정당의 합의로 오늘 감사원의 면세점 추가 선정 작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조금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 고용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지난 13년 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처해 있습니다. 8.2%에 달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청년 실업률이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해운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그리고 수출 경기 둔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고용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 5개월 연속 제조 분야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달 연속 10만 명대의 실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에 내수는 물론이고 국민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불황에 불구하고 세수가 8조 원 이상 더 걸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걷어들이는 추가 재정 수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OECD에서도 한국의 재정 수준이 경기 불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지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어줍지 않게 대통령 행세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 문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정교과서나 사드와 같은 역주행, 오발탄 이런 행보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에 최우선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AI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무려 살처분 규모가 1,5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역대 9차례에 달하는 AI 사태 중에서 최악의 국면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일부 현장에서의 판단은 최종적인 살처분 규모가 3,3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금류의 20%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서민들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가금류, 특히 닭고기류는 서민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일반 서민들에게 많이 가장 드시고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빵 분야, 이런 빵 분야, 빵하고 달걀 여러 가지 달걀이 소거되는 여러 분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민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달걀 가격이 매우 급상승하고 있고 제한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AI에 대한 컨트롤 타워와 지금 심각 단계로 빨리 이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